질문 들어온 거랑요, 상문제 섞어서 조금 풀이해보고요. 사실 확률 통계에서는 확률하고 통계 단원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확률의 메인 컨텐츠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개념했던 것을 조금 까먹었을 것 같아서 떠올리시면서 그냥 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6번에 물어보는 건 이거거든요. 조건부 확률 그냥 기억이 나요. 했던 기억 없나요? 그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약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설명 그때 드릴 때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 대한 축소가 핵심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이 B로 지금 축소가 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개념 자체는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약간 분모처럼 내려간다고 그때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 두 개의 사건에 약간 그 교집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개념은 이거예요. 됐지? 근데 이제 16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산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요. 그 문제 조건 중에 A에 대한 이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 값이 지금 주어진 걸로 나와 있죠. 9분의 8하고. 그 다음에 자 B에 대한 확률은 문제 조건에서 3분의 1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그 A 교집합 B 그것의 확률을 물어보니까 그 공식 중에 지금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일단 그 합집합의 확률 A 또는 B 사건의 확률이죠. 계산 어떻게 했더라? 그 집합 쪽에서 계산 공식이랑 약간 유사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식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는 부정적으로 확정이냐면 이 값하고 이 두 가지 값이 확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뭔 말인지 이해됐지? 두 가지 값이 확정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집합 개념이거든요. 어디가 지금 부정이냐면 지금 이거 계산을 딱 해보면 지금 얘는 3분의 1 값으로 부정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를 갖냐 최소를 갖냐는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결정하는 거야 지금 A 교집합이. 그럼 이제 집합 단원에서 배웠던 게 약간 이제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래 메커니즘의 구조상 이 두 가지 값은 확정값으로 줘요. 확정값으로 주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뭐가 이제 변동이 되냐면 합집합 원소 개수랑 교집합 원소 개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쪽을 확인해야 돼. 항상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값이 최대값을 가지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렇거든요. 얘가 최대면 빠지는 게 최대로 빠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떤 값을 갖게 돼? 최소. 그렇지, 최소를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가 최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그렇지,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돼요? 저기 내가 반대로 했어? 최소야.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상황은 명확합니다. 이게 최대값을 갖는 경우랑 최소값을 갖는 경우를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쪽으로 잡아요. 봐봐, 교집합이 최대인 거랑 교집합이 최소인 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첫 번째는 보통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한 집합이 한 집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가 교집합의 최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A, B가 최대가 될 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가 가장 많을 때를 상상하셔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겹치는 원소가 최소가 되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반대로, 그러니까 얘를 생각할 때는 이쪽을 생각하는 게 맞는데 얘를 생각할 때는 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집합 쪽 이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따지냐? 전체 집합이 결국 A 합집합 B가 될 때가 최대입니다. 이때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원소 개수를 넘어가지 않게끔만 세팅만 해주면
최대가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뭐 이런 뜻이야. 됐지? 근데 이 개념이 확률 자체가 집합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 공식화가 되면서 이 개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눠지는데 결국 위의 상황이 교집합이 최대일 때니까 위의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최대값이 나오고 밑에 상황으로 문제 풀어주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풀어볼게요. 이런 상황이고 그 값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제 공식 갖다 쓰면 되겠죠. 이 빨간 색깔 공식 한번 써볼게요. 지금 얘네 두 개가 확정값이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합집합이 9분의 8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A교 B 이게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그럼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확률이라는 거는 뭐를 넘을 수 없냐? 1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얘가 일단 최소가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최대부터 갑시다. 얘가 최대가 되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일단 최소값을 먼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최대한 많이 겹치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최대한 많이 겹치게끔 해주는 거는 그림이 이렇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확률이 누가 더 커? 얘는 9분의 지금 3이죠. 9분의 8이죠. 그러면 A 쪽으로 이런 그림을 나타내면 지금 이 교집합의 원소가 가장 많아지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결국 원소 개수, 그러니까 원소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해달라라고 하면 얘는 그냥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얘가 최대인 경우는 결국 얘가 이 값하고 같아질 때가 최대인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저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그냥 결국 값이 얼마일 때가 최소일까요? 최대 최소 따져볼게. 결과값이 계산하면 얼마지? 얘가 B가 될 때니까 B가 지금 3분의 1이죠. 9분의 8 될 때. 그러니까 합집합이 9분의 8 될 때가 아니 얘가 1이니까 잠깐만 뭘 잘못하고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9분의 8 맞아? 그 정리만 이렇게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분의 1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걸 이용할게요. 확률이라는 건 0과 1 사이니까 여기가 일단은 0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가 지금 1 이하여야 되잖아. 이걸 풀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한 방에 풀어주면 얘의 범위가 얻어지면서 최대 최소가 나올 것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게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되잖아. 따라서 1이 빠진 거니까 9분의 2, 2, 3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지금 교집합이 최소일 때를 따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최소일 때를 따진 거니까 결국 여기가 최대일 때를 따졌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합집합 확률의 최대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는 경우를 따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단 최소값은 9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뒤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 뒤쪽은 풀어주면 조금 이상한 부등식을 얻게 돼요. 왜 이상하냐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넘어오게 되고 교집합 B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9분의 11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확률은 뭘 넘을 수 없으니까. 1을 넘을 수 없으니까 9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그냥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야. 그렇지. 1보다 그냥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1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맥시멈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n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더해달라는 게 문제죠. 얘가 m이고 얘가 m이니까 두 개 더하면 정답이 9분의 얼마? 뭘 잘못했냐? 이거다. 자, 최대값 볼게요. 교집합 최대가 1이니까 이 값이 아니에요. 최대값이 자, 3 곱하기 1이 되는 거겠죠? 3 이렇게 되고. 자, 최소값은 3 곱하기 교집합 최소가 얼마였지? 9분의 2였지. 이렇게 봐야 돼. 엉뚱한 걸 보이네. 계산하면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맞아? 맞아요. 제가 뭐 또 잘못했나요? 아씨 뭐야? 잠깐만요. 최대 쪽을 잘못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얘가 1일 때가 얘가 지금 최소인 거죠. 잘못 구했네. 반대로 구했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지금 9분의 11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얼마가 빠져? 그거 최소 구했잖아.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겹치게끔 하면 어디 계산이 틀린 거야? 일단 최소값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최대 쪽이 틀렸는데 최대가 이게 맞는데 이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B가 최대 B일 때가 최대니까 3분의 1 곱하기 3 하면 1. 아, 제가 이걸 써놓고 이상한 엉뚱한 짓을 했군요. 맞지? 아, 합집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여기를 이렇게 바꿔줄게. 여기다가 써놓고 이상한 짓을 했네. 맞지? 반대로 가야지 맞는 거야. 이거예요. B가 더 커야 되는 거지. 3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교집합의 최대값이 3분의 1이니까 얘를 1로 잡아줘요. 이게 맞아요. 두 개 더해서 정답 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5일. 상문제 없지. 7번. 다음 장 넘길게요. 넘어가서 21번. 그 지난번에 강의 해드릴 때는 그 뭔가 조건부 확률 쪽에서 그 계산 공식 같은 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은 최대한 공식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는 원리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21번에 화이트 초콜릿, 뭐 다크 초콜릿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들 그 20번 문제 위로 바로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처럼 표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확률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그 표를 조금 그려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지금 고려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초콜릿의 종류가 일단 두 가지. 화이트 초콜릿이 있고 다크 초콜릿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또 두 가지. 뭐랑 뭐죠? 땅콩이랑 그 다음에 아몬드. 이렇게 좀 나눠놓고 표를 조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전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뭔가 값이 도출이 되고 이렇게 더한 게 합계로 도출이 되고 이렇게 더한 게 합계로 도출이 되고 합계 이렇게 도출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합치면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전체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여기를 S라고 놓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조금 읽으면서 채워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이트 초콜릿이 전체의 3분의 2다. 전체를 S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화이트 초콜릿 전체 3분의 2라는 거는 여기 두 개 합쳐서 여기가 화이트 초콜릿인데 이게 전체 3분의 2라고 쓰면 돼. 그럼 3분의 2S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실 뭐 하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땅콩을 넣은 초콜릿이 전체의 4분의 3. 이번에 땅콩에 조금 집중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체 4분의 3이니까 여기는 4분의 3S 정도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아몬드를 넣은 다크 초콜릿이 전체 6분의 1. 아몬드를 넣은 다크 초콜릿이 전체 6분의 1. 그럼 여기가 6분의 1S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것들 조금 맞춰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 두 개 더해서 S가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랑 여기도 값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4분의 1S 두 개 더해서 S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는 3분의 1S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세 칸을 갖다가 채워 넣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채워볼게요. 두 개 더해서 4분의 1에서 나와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면 12분의 2고요 12분의 3이거든요 12분의 1S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는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렇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6분의 2S니까 여기도 6분의 1S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채우던지 이렇게 채우던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얘가 12분의 8S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12분의 7S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겠죠. 됐죠? 그래놓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확률 계산하겠습니다. 묻는 질문이 이미로텍한 그 초콜릿이 화이트 초콜릿일 때요. 이게 조건부가 들어간 거죠. 그럼 내가 따지는 거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축소가 된 거죠. 화이트. 그렇죠. 화이트 초콜릿 이쪽으로 이제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된 거고요. 이 중에서 뭐만 따지면 되죠? 땅콩이 들어있을 확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위쪽만 따지면 되니까 계산 구조는 이렇게 들어가죠. 전체 화이트 초콜릿이 3분의 2S입니다. 확률로 확률 계산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전체분의 땅콩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12분의 7S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전체 집합이 이걸로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산은 그냥 약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계산하시면 8분의 7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정답 8분의 7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뒤쪽에서도 조금 많이 활용하거든요. 거의 뒤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서 20번? 20번 질문이었네. 그죠? 20번도 그냥 그 풀과정 자체가 다르진 않은 게 표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가볍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A형화 들어가 있고 B형화 들어가 있고요. 20번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녀가 들어가 있는데 빈칸이 이미 채워져 있죠. 여기 14, 여기 18이고 여기가 6이고 위쪽 X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미로테카 한 명이 남자일 때 전체 집합이 남자로 축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가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럼 확률 계산상 전체 집합이 14 플러스 X로 들어가고 그거분에 그 사람이 B형화를 선호할 확률 B쪽으로 맞춰주면 X죠. X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근데 그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1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방정식이죠.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8x 값이 14 플러스 x 이걸 풀어주면 되니까 x는 7 바로 나오죠. 이렇게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연수 x 값을 구하세요. 정답은 2 나옵니다. 그래서 표가 그려진 상태에서 조건부 확률 따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체크할 만한 문제는 없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여기가 문장제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이 4점짜리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타입. 특별히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35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35번. 여기 풀이 과정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여기 두 문제 정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 공식 안 쓰고 그냥 구조만 이해한 상태에서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조금 해볼게요. 그 공식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게 이게 있어요. 원래 이제 문장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보통 자 문제는 자 32번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35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문제거든요. 그 공식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조건부 확률이 이런 패턴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 패턴 들어간 거죠. 첫 번째 원칙적으로 개념 자체를 쓰게 되면 PB분의 PA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확률에 이제 곱셈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곱셈 정리가 뭐냐면 밑에 잠깐 그 곱셈 정리가 뭐냐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곱셈 정리였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PA 곱하기 P B바 A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곱셈 정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 등식을 변형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변에 뭘 곱한 거죠? PB를 그냥 곱해서 1로 보낸 거죠. 그게 지금 이 교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됐죠? 이걸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위쪽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포인트는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얘를 쪼개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쪼개는 방법은 그냥 집합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죠. 나는 표현하고 싶은 게 집합 B거든요. 근데 집합 B를 표현할 때 얘가 B인데 이 B라는 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어느 부분? 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요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그렇게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쪼개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따로따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왼쪽을 써줄 때는 어떻게 이제 써주는 거냐면 이 부분이죠. 제가 순서 맞춰서 볼게요. 교집합이 이 부분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랑 얘는 서로소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은 무슨 법칙이야? 합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배반 사건 두 개를 합의 법칙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여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기를 표현할 때 원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부분은 원래 B 차집합 A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근데 우리가 차집합은 연산이 조금 불리한 이제 표현이다 보니까 이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이렇게 두 개 항으로 쪼개진다라는 게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하셨으면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그 덕분에 위에 올라간 게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형은 곱셈 정리로 이 표현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위에 게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곱하기 P의 A과 B 이런 식.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 앞에는 똑같다고 구조가. 그래서 B 곱하기 P의 A과 B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자 같은 구조를 띄는 거니까 지금 바뀐 거는 A 대신에 A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밖에 안 바뀌었어. 그래서 구조상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곱하기 P 여기가 바뀌겠죠? 여집합의 바 P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공식은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확률 넣고 확률로 결국 최종적인 확률을 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거를 구태여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걸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알겠지? 32번 먼저 볼게요. 그 뭐 당첨제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자에서 9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제 상자에 9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는데 주머니라고 표현합시다. 이 중에 당첨 제비는 자 여기 총 9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고요. 당첨 제비는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지금 잘 보셔야 돼. 임의로 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뽑아요? 갑이 먼저 뽑은 다음에 누가 뽑아? 을이 뽑는 거 맞죠? 됐어 여기까지?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여기가 조건부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을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갑은 당첨제비를 뽑지 못하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목표는 뭐냐면 갑이 당첨제비를 못 뽑은 게 목표죠. 근데 상황은 두 가지예요. 조건부니까 항상 어떤 상황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을이 당첨됐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을이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는 두 가지야 원래. 첫 번째, 갑이 당첨이 되고 을도 당첨이 됐을 때 이 경우 하나랑 갑이 당첨되지 않았을 때랑 을이 당첨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시 을이 당첨될 확률은 그러니까 을이 당첨되는 사건 자체가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된다. 갑이 당첨되지 않고 을이 당첨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럼 잘 봐야 돼.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이거 빨리 확인하셔야 돼. 단 거기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넣지 않는다니까 추출 자체가 비복원 추출입니다. 맞아요? 비복원으로 추출합니다.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갑이 먼저 당첨됐거든요. 그럼 확률은 얼마야? 9분의 다시 당첨제 9개 중에 당첨제비가 2개입니다. 갑이 먼저 뽑아요. 그럼 갑이 먼저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9분의 2. 자 곱하기 제비가 몇 개 줄어요? 하나 줄죠? 비복원 추출이니까. 그럼 8개 중에 자 을도 당첨돼야 되거든요. 근데 당첨제비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어. 한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들어가?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책도 안 가져오고 뒤에 자고 뭐 하는 거야? 뭐야, 등골 브레이커야? 어? 왜 그러고 사냐? 3학년인데. 자, 밑에 거 계산할게. 앞에서 갑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9개 중에 당첨제비가 2개니까 나머지 7개가 당첨되지 않는 제비입니다. 맞죠? 자, 곱하기 자, 개수는 하나 줄었고요. 얘가 당첨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당첨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계산하면 중간 계산이기 때문에 약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2분의 2 나오고요. 두 번째는 72분의 14 나와요. 그럼 잘 봐봐. 결국엔 최종적인 구조는 이 구조에 의해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두 개를 구해놓고 얘를 갖다 구하는 방법은 잘 봐. 이게 전체야. 이해됐어? 전체 중에 어떤 경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갑은 당첨제비를 뽑지 못하였을 확률이에요. 목표가. 전체 중에 나의 목표는 갑이 당첨제비를 못 뽑는 경우. 전체 중에 얘가 목표인 거예요. 그럼 계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얘랑 똑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두 개를 더한 게 전체예요. 조건부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됐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전체야.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돼. 72분의 14 더하기 72분의 2. 이게 전체입니다. 됐죠? 그거 중에 너의 목표가 얘지? 그러면 72분의 14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공식 외우지 않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72는 어차피 나갈 거고요. 16분의 14니까 약분하면 8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자, 같은 방식으로 3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해했어? 풀이? 조건부는 다 이렇게 푼다. 알겠지? 됐어요? 넘어갈게. 35번. 자, 검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두 종류 있습니다. 합해서 100개예요. 상자가 두 개야. 정확히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자, 35번에 A 상자가 있고요.
B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자, A 상자에는 검은색 볼펜이 몇 개 들어있어? 그 문제 조건에 A에 100개, B에 10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개씩. 근데 그 중에 검은색이랑 파란색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에는 검은색이 N개 들어있어요. 그럼 파란색은 뭐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전체가 100개니까 100-N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상자에 들어가 있는 건 파란색이 2N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을 2N개라고 쓰면 검은색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100-2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개수색은 됐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니까 임의로 한 개씩 꺼낸 볼펜색이 서로 같을 때 이게 조건부예요. 알겠지? 그럼 조건부상 같은 색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씩 뽑았을 때 같은 색인 경우가 두 가지 있잖아. 어떤 색으로 같은 경우? 검정으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렇죠. 파랑으로 같은 경우 있잖아. 케이스가 두 가지라. 무슨 말이 되겠냐? 그럼 이거 첫 번째 거 계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검은색 뽑고 여기서 검은색 뽑아서 곱해주는 거 맞죠? 근데 전체는 몇 개예요? 그렇죠. 전체는 100개잖아요. 그럼 A에서 검은색을 뽑을 확률이 100분의 N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100분의 100-2N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계산 똑같이 해주면 되죠. 100분의 100-N 곱하기 100분의 2N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구조상 너의 목표는 어디가 목표죠?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알겠죠?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렇죠. 검은색으로 같을 확률이 목표니까 위에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 문장제 문제에서 계산 구조상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밑 분모로 깔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분모로 깔리고 곱하기 100분의 100-2에 더하기 100분의 100-n 곱하기 100분의 2n 이게 분모로 깔리고 위에는 우리의 목적인 검건 뽑았을 때 이 확률이 분자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00분의 n 곱하기 100분의 100-2n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9분의 2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9분의 2가 된다. 이걸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을 간단히 할 때는 위 아래에 만을 곱해서 분모 다 지우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 전개하겠습니다. 어차피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자 여기 밑에 분모가 전개하면 100n에다가 200n을 더해야 돼. 그럼 총 몇 백 n이야? 300n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쪽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n 제곱이야. 여기도 마이너스 2n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n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분모. 자 분자는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 100n 마이너스 2n 제곱 이게 2분의 2가 된다. 계산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900n 마이너스 18의 n 제곱이고 이렇게 곱하시면 600n에 마이너스 8n 제곱. 그러면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10n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300n이 되는 건데 이렇게 n 값 자체는 지금 0이 아니니까요. 확정적으로 n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쪽에서 n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n 값이 얼마 나오니까 10 나눠주면 30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연수 n 값은 3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이 공식에 집착하면 어려운 거야. 알겠지? 계산 구조만 딱 이해하면 돼.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문 없으니까 뒤쪽 넘기면서 상문제 나오면 상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넘어가고. 너네 그 개념 같은 거 잘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조사건 A, B가 독립이다. 무슨 뜻이야? 독립 체크 어떻게 하죠?
이걸 만족하면 두 사건은 독립입니다. 됐죠? 이런 개념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넘어갈게요. 한 장 넘기시면은 44번 문제 있어요. 43번 문제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기억니은데 이거 부르는 문제예요. 자, 기억. 자, 사건 AB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A 조건이고, 이거이면 A랑 B가 같냐? 근데 A, B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게 A 사건이랑 B 사건이랑 같은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보죠. 정의 쓰는 거야. 얘 뭐지? P, B분의 P, A, B 요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나타내면 P, A분의 P, A 교비죠. 그럼 봐봐라. 얘네들은 이미 같으니까 결국 이게 같다라는 뜻은 뭐랑 같다는 뜻이?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이 같은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겠지. 근데 확률이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확률은 같지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같을 수는 없어. 됐지? 그래서 확률의 값이 같은 것이지 이게 같은 사건이다를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틀렸네. 이건 성립 안 하는 것 같고. 자, 니은 확인할게. 자, 니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과 B는 P의 A과 B여서 이거 2면 이게 가정이죠. 자, 결론이 뭐냐면 두 사건 A, B는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를 확인해야 되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얘랑 같은 값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근데 그걸 확인할 때 이 조건을 활용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개념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개념이 PB분의 P, A분 B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변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찬가지로 P, B의 여집합 분의 이렇게 들어가죠.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맞죠? 얘를 살짝 변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좌변은 건드릴 게 사실은 없고 A 교집합 B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변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변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식이 이거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이게 확인돼야 되는 식이 저거다 보니까 저 식이 얘네들만 보이게끔 뭔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거슬리는 게 여집합이거든요. 이 여집합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여집합 표현이 없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간단해요. B가 아닌 사건에 대한 확률인 거니까 이게 여사건으로 들어가서 1-PB라고 써주면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 표현이 이제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부분이 A 차집합 B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의 확률을 구할 때 결국 벤다이어에서 확인을 하자면 A 차집합 B 부분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확률을 요구할 때 이런 표현들로만 저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A에서 뭘 빼주면 될까? 여기만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A의 확률이 내가 원하는 게 여기니까 A 전체 확률에서 어느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교집합 부분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네모친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체 A의 확률에서 어느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다 모두 다 바뀐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놓고 좌변 우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얘랑 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P A 교집합 B 빼기 P A 교집합 B의 P B 자, 이거랑 자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P A P B 빼기 P B P A B 이렇게 돼요. 그럼 양쪽에서 소거되는 거 보이세요? 이거? 똑같죠?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얘랑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를 얻게 되고요. 그것은 독립의 정입니다. 됐죠? 니은이 참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일단 안 됐고 니은은 참인 것 같습니다. 뭐 식변형하는 게 조금 어렵죠. 이런 거는 약간 테크닉 같은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디서 확인했냐면 우리가 늘 항상 집합에서 확인합니다. 근데 집합에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디귿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디귿은 다음을 만족하면 두 사건 A는 서로 독립이고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집어야 되냐? 지우고. 자, 위쪽에다 확인하니까 조금 할게요. 디귿. 쉬는 시간 1시간 남았어? 교집합 B. 자, 이것이. 자, 조건 확인하세요. 이거는. 자, 이거는 A, B가 독립이 이렇게 되거든요. 질문은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에 조건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천천히 그냥 이제 앞에서 했던 대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 방법인데 다 이런 표현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얘를 이렇게 바꾸는 테크닉을 여기서도 쓰면 될 것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자리가 바뀐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좌변을 바꾸는 방법은 비집합에서 뭐를 갖다 제외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제외를 하면 되겠죠. 같은 방식이니까. 우변은 얘는 바꿀 거 없고 끝난 거 같은데? 맞죠? 이렇게 하면 끝났지. 양쪽에서 누가 소거되니까 이게 소거되고 그 양쪽 플러스로 바꿔주면 독립의 정이죠. 됐습니까? 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니은하고 디귿만 참인 것 같네요. 4번입니다. 넘어가시. 자, 63페이지에 50번 문제 있거든요. 이것도 상문제예요. 50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뭐가 그냥 확정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냐면 이게 지금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A 합집합 B의 여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의 A 합집합 B 이 확률이 6분의 5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건 B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독립 이용하겠습니다. 그 정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 사건 A, B가 자 독립이면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다음에 해당 두 사건도 항상 독립입니다. A랑 B의 역 이것도 독립입니다. 정리예요, 정리. 그 다음에 마찬가지 A 역 B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A 역 B 역 얘도 독립이에요. 자, 정리한 두 사건이 이미 독립 판정이 됐으면 이 세 가지는 다 독립입니다. 됐죠? 정리로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 B가 독립인 게 가정이니까요. 얘네 두 개가 지금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됐지?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합집합이 맞니? 지금 내가 잘 쓴 거 맞아? 그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어쨌든 교집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합집합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집합 쪽으로 바꿔줘야겠네. 이렇게 할게요. 그 드모르간 법칙 한번 써볼 건데 그 안쪽에 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모르간 법칙 너네 기억나? 바깥쪽 여집합으로 빼는 거잖아. 안쪽은 다 부정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A의 여집합되고 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B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됐을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니까 6번이거든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높여요. 1 마이너스 이거에 대한 확률이겠지. A 여집합 교집합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를 구하자는 거는 얘를 구하자는 거고 얘가 아닌 것의 확률을 구하자는 거는 전체에서 그 부분을 빼는 걸로 들어간다 이 뜻이야. 그럼 같은 방식을 취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방식을 취하시면 교집합을 이렇게 바꾸니까 항이 두 개로 쪼개지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냐는 거냐면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2분의 1로 주어진 거니까. 결론은 이렇게 지금 되죠. 따라서 내가 이제 A 여집합, 교집합 B 이것의 확률은 2분의 1로 확정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같은 방식을 한번 취해볼게요. 그 위쪽의 변형을 밑에 쪽 변형과 따라가면 같은 방식 취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거는 합집합이거든요. 이 합집합은 결국에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드모르간 법칙 쓰면.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는 결국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고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건 결국 1에서 해당 확률을 빼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지? 마찬가지로. 근데 그 값이 6분의 5가 나온다는 거는 이것의 결론으로서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의 확률을 6분의 1로 확정 지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랑 여기까지 끌고 오셨죠? 돼요? 여기랑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목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테크닉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밖에 없지.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잖아. 무슨 정리 쓸 수밖에 없죠? 확률에 곱셈 정리를 쓸 수밖에 없죠. 맞아?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곱셈 정리밖에 없어. 만약에 이걸 앞쪽으로 빼고 싶다. 그럼 뒤쪽에 뭘 곱하면 되냐면 B바 A를 곱하면 돼. 만약에 내가 B로 빼고 싶다. 그러면 A바 B를 곱하면 됩니다.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테크닉. 그러면 이제 그걸 적용해보자는 거. 첫 번째 얘부터 먼저 보고 즉 A, 여, 교, B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따라서 P, A 여집합으로 뺄게요. 목표는 뭐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얘를 앞쪽으로 빼서 뭔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조건하고 요조건이죠. 오케이 해볼게요 일단. 안 되면 뭐 바꿔서 해보고. 자 곱하기 P의 B바 A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요거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데 얘는 P의 A여 그다음에 P의 B여 맞죠?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을 이렇게 결론지 이렇게 가져가자. 조건부하면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져갑시다. 여기 끝났네요. 여기 이거 씁시다. 독립정의 쓰겠습니다. 독립정. 교집합도 구할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되면 구할 필요가 없었네.
있었죠. 독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독립 정의 쓰겠습니다. 이거 쓰면 간단해지겠다. 그 독립 정의 쓸게요. 그 A, B가 어차피 독립이니까 얘네 두 개도 독립일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뭐를 뽑아낼 수 있죠? 두 개 확률을 곱한 걸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됐네요. 깔끔하게 떨어질 거 같네요.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해보니까 이 위에 게 2분의 1 나왔고 밑에 게 6분의 1 나왔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위에 거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줄게요.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B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거슬려서 나눠서 그냥 상쇄시키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주면 자 따라서 얘는 뭐로 바꿔줄까? 1- 그렇지. 1-PB 이렇게 바꿔줄게요. PB가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왼쪽 거 계산하시면 6 곱하면 되겠죠? 3 나옵니다. 3. 그리고 우리는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3PB 요 값이 PB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넘어가면 4고요. 4 나눠주면 따라서 정답이 4분의 3입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3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됐죠?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 요 정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정리 알고 계셔야 되고 독립 정의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고 여기 다 안 풀었냐? 55분 가겠습니다. 동규랑 승규 100m 달리기 합니다. 동규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여기가 지금 유형이 무슨 유형이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거든요. 독립 사건의 확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동규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승규가 이길 확률이 몇이야? 3분의 생각해. 3분의 2지. 자, 달리기를 여러 번 해서 2번 연속으로 이긴 사람이 승자가 되기로 하자. 5번째 승자가 결정될 확률은 뭐죠? 5번째 승자가 결정되는 케이스도 조사하셔야 돼요. 맞아요? 2번으로 연속으로 이기면 그냥 승부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5번까지 끌고 가셔야 되니까 주인공은 이제 동규가 있고 승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해볼까? 5번째에서 승자가 결정나야 돼요. 그러면 경우가 이제 뭐가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줄게요. 동규가 자 이긴 거를 O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규가 진 거를 X라고 표현을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 동규가 승자냐 승규가 승자냐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경기를 치르는데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 마지막에 동규가 이겨서 동규 승 이렇게 되거든. 맞죠? 마지막에 동규가 져서 동규가 졌다는 건 승규가 이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승규가 승이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2번 연속으로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또는 XX. 그러면 동규가 승했다는 거는 동규가 2번 연속으로 이겼다는 거고요. 승규가 이겼다는 거는 동규가 2번 연속으로 졌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부분은 연속되게 XO가 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와야 돼? 여기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확정이지. 됐어? 그냥 여기 밑에 거 마찬가지로 반대고 이게 확정인 거 같아. 됐죠? 케이스 두 가지밖에 없네요. 각각의 확률을 갖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규가 승리할 확률 자체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질 확률은 3분의 2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거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거 계산은 동규가 지고 그다음 동규가 이긴 다음에 동규가 지고 동규가 이기고 이기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반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실험적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이제 끝까지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될 확률을 갖다 구해봐.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243분의 4 나와요. 두 번째 거는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주자? 더해주자 이렇게 들어가야죠. 왜 더하죠? 이유. 배반 사건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계산하면 243분의 최종 정답입니다. 두 개 더하면 12인데 3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약분 시켜주면 위에 거 4 되고 81분의 4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거 뭐더라?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더라? 일단 독립시행이 뭐더라? 뭔가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이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상태가 나서 삐리해. 오랜만에 이게 힘드냐? 날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넘었어. 성민이가 이제 학원에 왔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 벌레가 지나가. 이해됐어? 그래서 성민이가 어떻게 해? 진짜 아니야, 눈감한 성민이는 이 벌레를 잡아.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성민이가 앉아서 벌레를 잡았어. 근데 딱 잡고 나니까 한 마리가 더 와. 또 잡아. 근데 한 마리가 더 와. N번 그렇게 해. 근데 N이 무한대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손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독립시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은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독립시행 확률은 두 가지를 체크하게 돼 있어. 첫 번째,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어야 하고, 두 번째,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어야 하고, 확률을 물어볼 때 확률은 어떤 확률을 물어보냐면 출현 횟수를 물어봐야지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출현 횟수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요. 6번 던진다고 할까?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죠. 근데 만약에 물어보는 질문을 이렇게 해. 6개의 눈의 합이 짝수일 확률은?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야. 왜냐면 6개의 눈의 합이 짝수인 거는 출현 횟수가 아니니까. 그지? 그럼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확률을 물어봐야 돼? 6번 던졌을 때 짝수가 3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물은 자체가 출현 횟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읽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나머지 계산은 그냥 공식으로 굴러가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제가 그때 두 가지로 조금 쪼개드렸던 것 같아요. 배열 기억나지? 배열 먼저 한 다음에 확률 계산한다. 뭐 이렇게도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62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판단하는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있어. 문제 읽어. 62번이에요. 그 62번 문제 보시면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4장, 2가 적힌 카드가 3장 들어있다. 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냅니다. 자, 카드에 적힌 수가 서로 같으면 자, 임의로 2장 꺼내는 거죠. 수가 같으면 어떻게 한다? 주사위를 2번 던지고요. 다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요. 그럼 케이스가 일단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두 수가 같다. 자, 같을 때랑 다를 때 이렇게 일단 나눠집니다. 케이스가. 근데 같으면 주사위를 몇 번 던지죠? 2번 던져요. 다르면 3번 던지는 겁니다.
시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각각 확률 계산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알겠지? 그랬을 때 결론은 뭘까요? 짝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그럼 얘는 2번 던져서 2개 다 짝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주사위 한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맞죠? 근데 2번 던지는 거는 2번 다 짝수가 나와야 되거든. 2번 다 짝수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배열 먼저, 확률 나중이야. 그러면 이 배열은 뭐냐면 서로 같은 문자 2개를 배열하는 경우예요. 됐지? 어떻게 계산하더라?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이죠? 2개 나열하는 건데 같은 게 몇 개야? 같은 게 2개잖아. 됐지? 됐어 여기까지? 배열입니다. 자, 곱하기. 자, 확률 계산할게요. 짝수가 2번 나와요. 짝수 나올 확률 2번, 홀수 나올 확률 0번. 이렇게. 됐지? 기억날 거야. 지난번에 했어. 자, 밑에 거 한번 계산해보자. 짝수가 2번 나와야 된다는 거는 2번 짝수가 나오고 한 번은 홀수가 나와야 돼. 자, 배열 먼저. 같은 것이 몇 개죠? 2개. 근데 몇 개 나열이지? 3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1개. 이렇게. 배열 먼저. 곱하기. 그 다음 확률 계산입니다. 자, 짝수가 몇 번이지? 2번. 홀수가 몇 번이지?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 각각의 앞에 조건이 붙어요. 처음에 카드 뽑을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다른 경우에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같은 경우를 또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요. 자, 가볼게요. 몇 개의 카드를 뽑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중에? 7개의 카드 중에 임의로 2장을 뽑아요. 전체는 얼마야? 어떻게 계산해? 카드를 뽑는 거니까. 순서 상관 있어, 없어? 뽑는 거는. 상관없죠. 그럼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입니다. 7개의 카드 중에 몇 개 뽑아요? 2개를 뽑는 전체 경우 중에. 자, 나는 같은 걸 2개 뽑아야 돼요. 그럼 의도적으로 같은 걸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같은 걸 뽑는 것도 케이스가 2가지입니다. 1, 1로 같은 경우, 2, 2로 같은 경우. 2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자, 첫 번째 1, 1로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 2장을 1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1카드 몇 장이에요, 지금? 4장이죠. 4장 중에 의도적으로 2장을 뽑아야 돼. 됐지? 이게 1로 같은 경우, 더하기 2로 같은 경우는 3장 중에 2를 2개를 의도적으로 뽑으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숫자가 다른 경우 볼게요.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 72 예분에 다르게 뽑는 경우는 4장, 4장 중에 의도적으로 한 장을 1에서 뽑아야 되는 거고요. 곱하기 3장 중에 이 한 장을 의도적으로 뽑아야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위에 거 계산을 조금 해줄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복잡하네. 4, 3, 12, 2로 나누면 6. 얘는 3이고요. 밑에 거는 7, 6, 42. 2로 나누면 21. 이렇게. 그럼 21분의 9니까 3 나누면 7분의 3. 이렇게. 첫 번째 거 7분의 3 나와요. 자, 밑에 거 계산할게. 21분의 4, 3, 12죠? 12. 이렇게. 3 나눠주면 7분의 4. 그럼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 내가 여기서 뽑았는데 같은 게 나왔어. 그 확률 7분의 3. 그리고 연달아 있다가 뒤에 확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확률에다가 얘를 곱해줘야 되고 이 확률에다가 얘를 곱해주고 2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 됐지? 계산 목적으로. 이것도 간단히 합시다. 얼마 나오는지 좀 확인. 앞에 거 1이죠? 나가니까 1이고 얘는 4분의 1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얘 계산합시다. 3, 2, 1에서 2, 1 나가고 3밖에 안 남죠. 3 곱하기 얘는 4분의 1,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첫 번째 7분의 3 같은 거 나와서 7분의 3 같은 거 나와서 확률 계산해보니까 4분의 1 나왔어요. 더하기
다른 숫자 나왔을 때는 확률이 8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8 잘못 써. 8분의 4. 됐죠? 오케이. 그러면 아이고 씨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시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로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28분의 앞에 거 3이고요. 3이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8분의 9 나오죠? 이렇게 정답이 28분의 6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개 섞어서 줘요. 한 상황 주고 그 상황에서 독립시행 확률 물어보는 약간 이런 게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죠. 65번하고 66번에서 풀이는 마무리할게요. 65번 문제 가겠습니다. 갑자기 문제 어려워져요. 요즘 그 확률 문제 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약간 도형이랑 살짝 섞어서 주는 게 조금 유행하는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걱정이네. 첫 번째 P가 원점을 출발합니다. 주사위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여요. 주사위 몇 번 던져요? 자, 5번 던진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걸 던질 때 자 점 P가 이 도형 위에 올라가 있을 확률은 뭐예요? 문제 자체가 좀 어렵고 규칙 보겠습니다. 규칙. 자 5의 약수 눈이 나오면 자 X축 양의 방향으로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겠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가겠다. 이렇게 확률 계산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5의 약수에 나오는 것과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은 확률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데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인데 5의 약수는 1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 맞지?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겠죠. 각각의 확률이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65번이야. 가봅시다. 그 도형 쪽 해석하셔야 돼요. 주사위를 5번 던졌다는 거는 X축이든 Y축이든 몇 번 이동했다. 다시 이동 규칙은 플러스 한 칸씩밖에 이동을 못해요. 주사위를 5번 던졌다는 건 몇 번 이동했다? 5번은 이동했겠죠. 그럼 문제는 이거네. 5번을 이동해서 여기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프 그릴게. 한 번도 그려본 적 없을걸? 이런 거. 어떻게 그려야 되니? 그래프 그릴 때? 절대값 들어간 거는 케이스를 나눕니다. 양, 맞아? 근데 변수가 2개거든요. 그러면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맞아? y가 0 이상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x가 경우가 2가지고 y가 경우가 2가지니까 합치면 경우가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네 부분으로 쪼개서 구하는 거야. 근데 그 네 부분으로 쪼개서 구할 때 그 쪼개는 그 기준이 몇 컴마 몇이냐면 쪼개는 기준이 3,1이 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x가 3 기준으로 나눠지니까요. y는 1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이걸 구할 때 한 칸, 두 칸, 세 칸, 3,1 요 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네 부분으로 쪼개져서 나눠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x가 3 이상, y가 1 이상인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 영역은 x가 3 이상, y가 1 이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에서는 얘 양수인 거 맞지?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잖아요. 그죠? 그럼 식 정리하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얘가 5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5예요. 그러면 1, 2, 3, 4, 5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x절편도 5예요. 4,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직선이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부터
이 영역만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영역에 걸리는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서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이해됐나? 여기가 3,2고요. 여기가 4,1이에요. 이해됐어? 어떻게 그리는지?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요? x가 3보다 작을 때 y가 1 이상일 때 여기다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이 경우는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요. 그 앞에 거 절대값 풀릴 때는 음의 부호가 달려서 풀려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자 1차 함수 모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x 빼기 1 이렇게 돼. 그럼 기울기는 1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기 1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영역만 이 직선인 거야. 그럼 어디만 살아? 여기 이렇게만 사는 거야. 느낌 대충 오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나머지 안 그릴게. 알겠지? 됐습니까? 이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드린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인 거예요. 이해됐지? 근데 봐. 평행이동할 때 어디 출발이냐면 원점 출발이에요. 원점 출발인데 평행이동할 때 한 칸 한 칸씩 움직인다는 거는 얘가 도착할 수 있는 점은 격자점밖에 없어요. 격자점 뭔지 알아? 정수 컴마 정수죠. 격자점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이 중에서 격자점은 4개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그 중에서 5번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은 2부분밖에 없어. 어디랑 어딜까? 여기랑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횟수가 모질라요. 한 칸 한 칸 3칸이잖아. 5번 던져야 되거든. 2번 더 가야 돼. 말이 안 돼. 얘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5번 던져서, 그러니까 5번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는 점은 2점하고 2점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럼 케이스가 2가지라는 거네. 마찬가지로 이거 1번 케이스, 이거 2번 케이스 잡아가지고 2개 확률 구해서 더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케이스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야? 몇 칸? 3칸 간 거죠.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2칸 올라간 거죠. 근데 어떨 때 X축으로 가고 어떨 때 Y축으로 가더라?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봐봐. 5의 약수의 문이 나오면 X축, 안 나오면 Y축이거든. 그럼 봐봐. 5번 이동했는데 X축이 3칸, Y축이 2칸이라는 거는 5의 약수가 몇 번 나왔다? 5번의 기회 중에 5의 약수가 3번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5의 약수가 나온 것을 5표 하면 3번은 5의 약수가 나왔고 2번은 5의 약수가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이제 계산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럼 배열 먼저 합니다. 전체 5개를 나열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같은 것이 5가 몇 개? 3개, 그리고 X가 2개. 이렇게 해서 배열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은 확률 계산인데 5의 약수의 문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거든. 근데 5의 약수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되니까 이게 3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5의 약수의 문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2번은 5의 약수의 문이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계산이 들어갑니다. 구조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2번 계산은 위에다 갈게요. 2번은 여기 도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X축으로 4번, Y축으로 1번이거든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X축으로 4번이니까 5의 약수가 4번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번은 5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걸 또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나열하는 건데 같은 것이 4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확률 계산하겠습니다. 자, 5의 약수의 문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이게 4번 나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개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계산 뭐지? 자, 계산해볼게요. 자,
자, 5, 4, 3, 2, 1 중에 3, 2, 1은 약분이 되고요. 2 나눠주면 위에 거 10이에요. 자, 10 곱하기. 자, 3의 5제곱분의 4죠, 4. 3의 5제곱분의 40인 것 같고요. 자, 위에 거 계산하겠습니다. 4, 3, 2, 1 나가고 5만 남죠? 5 곱하기. 자, 3의 5분의 2. 그러면 3, 5분의 10이죠? 맞아요? 두 개 더하면은 이거 맞습니까? 다섯 제곱 계산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243. 이게 43분의 50이 정답인 거죠. 별건 아닌데, 그죠? 별건 아닌데 그 그래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 더 남았구나. 여기까지만 하자. 됐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좀 지을게요.